월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으신가요? 실비, 암보험, 수술비 등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다양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계실 거고요. 필요한 몇 가지만 준비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을 여러 가지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보험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정말 꼭 끝까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 중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특약은 앞으로 돈이 있어도 가입할 수 없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전설의 특약 내용으로 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보험을 해지하시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시간 잊고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긴가민가 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증권을 펼쳐 해당이 되는 특약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만약 보장 내용에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이 있다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한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온다면 가장 먼저 보험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걸 모르고 그동안 해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놓치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절대 가입할 수 없고 갖고 있다면 평생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7가지.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된 일상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보장해 주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 책임 특약은 내가 일상생활 중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내가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 그 사람이 들고 있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던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등 정말 넓은 범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과거 2009년 8월 이전의 일상배상 책임보험 특약이 좋은 이유는 자기부담금을 2만 원만 부담하면 가입되어 있는 보장금액 내에 모두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에 부딪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부담금 2만 원만 내면 가입되어 있는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차량이 아닌 다른 재산상의 손해나 반려동물이 이웃의 재산에 손상시키더라도 자기부담금 2만 원만 내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가입 가능한 일상배상 책임 특약의 경우에는 20에서 50만 원가량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입이 가능한 일상배상 책임 특약의 경우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 손해율이 올라간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전의 일상배상 책임보험 특약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데다 자기부담금이 최대 2만 원으로 최근 가입이 가능한 일상배상 책임보험보다 좋다 보니 유지하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증권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두 번째는 2009년 7월 30일 이전에 가입된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과거 1세대 실비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항으로 요즘과 같이 실비가 표준화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보상 한도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중에 상해에 대한 실손 의료비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일반 상해 의료비 그리고 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 항목으로 의료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일반 상해 의료비를 보시겠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 선택 시 입원과 통원에 관계없이 보상 한도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선택한 금액이 80에서 100%까지 보장이 되었습니다. 입원 진료 시 보험사마다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보상 한도가 다양하였으며 보상 한도는 자기 부담금 없이 100%까지 보장이 가능했었습니다. 통원 한도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10만 원, 5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었으며 선택한 가입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장 한도를 비교해 본다면 입통원 의료비에 비해 일반 상해 의료비가 보장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의 경우 입원과 통원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장기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라면 당연히 한도가 높은 상해 입통원 의료비가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입통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
일반 상해 의료비 장점이 더욱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통원 한도를 10만 원으로 설정하신 분이 MRI를 통원으로 찍게 돼서 4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되었다면 10만 원을 제외한 차액 3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이 관계없이 보장이 되다 보니 동일한 의료비가 나왔거나 이보다 높은 의료비가 발생되어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입된 보장금액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장하지 않는 한의원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보장 내용으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병원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100% 지급을 해줍니다. 산재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지불한 비용이 없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불한 의료비만큼 보장을 받는 실비보험의 특성상 만약 내가 낸 비용이 없다면 당연히 받을 보험금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측정된 의료비의 50%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 1000만 원을 보장받았을 경우에 의료비의 50%는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게 됩니다. 또 산재 등으로 허리보호대, 목발, 의족 등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 일반 상해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세 번째는 암보험입니다.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통 암보험은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암보험을 해지하면 안 될까요?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이나 일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일반암과 유사암의 금액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었던 암보험입니다. 이 시기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가입을 유지하셔야 하는 보장이 좋은 암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암 정보 자료를 보시면 암 발생률 1위가 갑상선암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지급하였으나 발병률이 높아 청구가 많아지다 보니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갑상선암을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암보험은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유사암에 갑상선암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갑상선암을 높은 보장금액으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가입하는 보험은 갑상선암을 포함한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 진단금의 20%밖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암 5천만 원을 설정해야 갑상선암이 1000만 원 정도 가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07년 4월 이전 가입하신 암보험은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보장이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갑상선암에 걸리게 될 경우 일반암과 동일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보험을 가입해 일반암과 유사암을 동일한 보장 금액으로 가입하셨다면 이 역시 지금은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7년 4월 이전이나 2020년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암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약관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네 번째는 2003년도 이전까지 판매했던 대형 보험사의 여성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장들이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여성 만성질환 수술 시 500만 원 지급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령층이 높은 여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관절염을 비롯해 여성 만성질환이 보장되며 무지외반증 수술 같은 경우 이 보험에선 사지 후천성 변형이라는 내용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당뇨, 고혈압과 요실금 수술 역시 보장이 가능하며 요실금의 경우는 1세대나 2세대 실비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 중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가입되어 있는 여성보험에서 수술 시 500만 원을 보장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보험의 만기가 되신 분들 중에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면 어머님이나 언니, 가족들의 보험을 꼭 한 번씩 체크해 알려주세요. 10년 납이나 20년 납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납입기간이 끝나고 만기가 되어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왜 보험을 해지하는 걸까요? 상담을 해보면 해지 환급금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의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장기간 보유를 하고 계신 경우 간혹 해지 환급금이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더 많아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지나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오면 누적되어 있는 해지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보험을 해지하고 목돈을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보시고 정말 급하게 목돈을 챙겨두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보험을 꼭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많은 여성 만성 질환을 보장하고 있으니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될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5번째는 1, 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요즘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다 보면 1에서 5종, 7종, 8종, 9종 아니면 N대 수술비 등 다양한 수술비 특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가입 가능했던 수술비로 1에서 3종 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2007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특약으로 앞으로는 다시 출시되지 않을 좋은 보장 내용의 보험이며 손해보험사의 상품이 아닌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상품으로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이 2007년 이전에 생명보험사의 상품일 경우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1, 3종 수술비 특약을 해지한다면 안 되는 보험으로 소개드린 이유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술비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조골 이식 수술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에 치아 손상 정도에 따라 뼈를 이식하는 수술인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수술은 임플란트 시에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실비나 요즘 나오는 수술비 보험에서는 보장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판매됐던 1, 3종 수술비에서는 2종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2종에서 가입된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수술 시에 1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백내장, 척추수술, 치액수술 등 이러한 수술 등은 현재 가입 가능한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도 보장을 하지만 과거 1, 3종 수술비에 비해서는 보장 금액이 낮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현재 가입 가능한 수술비 보장 내용에서는 1종 수술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종 수술비는 20만 원 정도로 보장 금액이 적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에서 3종 수술비는 2종에 해당되며 보장 금액이 100만 원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그만큼 보장을 해줍니다. 1에서 3종 수술비는 제왕절개, 치해까지도 보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도 보장해주는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전혀 보상이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판매가 되고 있는 1에서 5종 수술비의 경우 암수술이나 머리를 여는 개두수술, 가슴을 여는 개용술 같은 경우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위험도가 따르는 수술은 1에서 5종 수술비가 강점이 있지만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1에서 5종에 비해 발병 빈도수가 높은 보장 내용으로 구성된 1, 3종 수술비가 있다면 꼭 유지하셔서 혹시 모르게 지출될 의료비에 잘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6번째는 큰 금액으로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보장되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를 보면 26년 기준 약 5,161만 명가량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수는 24년 기준으로 약 3,47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구 대비로 보았을 때 약 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등록된 차량의 전체 수치를 보면 2024년 기준 2,630만 대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자동차의 증가 추세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 보장의 필요성이 점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대부분 처리가 되지만 12대 중과실 같은 사고나 형사적인 책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다 보니 운전자 보험으로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보장 가능하며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으로 나누어 급수별로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보상이 지급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벼운 접촉사고 시에도 14급에 해당되어 보상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든든한 보장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부상치료비 보장은 14급에 해당되면 30만 원이 지급되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며 1인당 한도는 30만 원이 최대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14급 가입 보장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나 한시적으로 최대 80만 원까지 가입하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는 달리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만큼 중복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14급 기준 최대 160만 원까지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의 최대 장점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발생되면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골절이나 장기의 손상 없이 단순한 타박상으로도 14급 진단을 받을 수 있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보장이 높은 금액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되도록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 단독으로 사고가 날 경우 23년도 이전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병원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입되는 운전자 보험의 경우 단독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를 제출해서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접수 후 지급결의서를 받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무사고 할인으로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 14급 진단은 현재 모든 보험사가 30만 원 이상으로는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이나 할증 유지하기 위해 사비로 상계 처리를 할지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받을지 계산을 잘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운전자 보험의 정액형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입니다. 이 시기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명칭은 형사합의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와 같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 내용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6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실손 보상 방식으로 피보험자가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6주 미만의 치료는 1,000만 원의 보장금액으로 추가 특약을 구성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모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보장하는 실손보상이며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내용인 형사합의 지원금의 경우 정액보상이라 약정된 금액 보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부족한 보장 내용을 보충하실 분들 중 기존 운전자 보험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면 기존 보험을 유지하시면서 부족한 보장 내용을 추가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근 가입한 운전자 보험과 중복으로 2009년 10월 이전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실 경우 실손 보장인 최근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시고 기존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에서 약정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지원금에 대한 보장 내용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오래된 보험이라 이미 만기가 되셨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일정 기간만 납부하면 만기가 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갱신형이라 더 이상 보험료도 오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좋은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점검해 보시다가 이러한 보장 내용이 눈에 띈다면 꼭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존 가입된 보장 내용이 적다고 생각되신다면 현재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보장 한도가 2억까지 가능하니 부족한 부분을 신규 운전자 보험으로 추가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7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잘 저장해 두셨다가 혹시 보험을 해지하실 일이 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일상상해의료비, 특정 시기에 가입한 암보험, 2003년 이전 여성 건강보험, 2007년 이전 1.3종 수술비,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2009년 10월 이전 형사합의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7가지 보장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보험들은 해지하게 된다면 이제는 가입이 불가능한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꼭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증권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보험이나 금융 관련 어플들을 통해 인증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있다면 올바른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보장 내용들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거나 증권을 확인하시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인 보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맞물려 유지가 어렵거나 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공들인 수고와 비용을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에 재정 상태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으로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보장 내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기존 보험을 잘 유지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간 납부해야 하는 보험의 특성상 합리적인 보험료와 필요한 보장 내용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2개의 보험사를 비교해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분석으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한 보장 분석이나 상담을 통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댓글창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보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